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9시 40분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서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단풍 냄새부터 맡았죠. 10월 중순 설악산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주차장 가득 차들이 빼곡하고 등산복 입은 사람들이 배낭 메고 지도 펼치고 아이들은 화장실 찾느라 부모 손을 잡아 끌고 서정은 이 풍경을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산악구조대 교육 강사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으니까요. 오늘은 안전교육 준비차 현장 답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초보 등산객 대상 강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서정은 클립보드에 체크리스트를 끼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피소 위치, 이정표 상태, 응급함 점검. 일상적인 루틴이었죠. 언니 잠깐만, 사진 한 장만. 뒤쪽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등산로 입구 쪽에 20대로 보이는 여성 셋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필름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죠. 셋 다 새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특히 제일 키 큰 여성은 밝은 빨간색 바람막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서정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저 수많은 등산객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가 기억에 남았어요. 세 사람 중 필름 카메라를 든 여성이 신고함 앞에서 뭔가 적고 있었다는 것. 서정은 그 모습을 흘끗 보고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제대로 신고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내내 서정은 천불동 계곡 쪽 둘레길을 걸으며 표지판 상태를 확인했어요. 낙석 위험 구간도 사진으로 남겼고 로프가 헐거워진 곳은 메모했습니다. 점심은 대피소 근처 매점에서 간단히 컵라면으로 때웠죠. 오후 2시쯤 차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3시 반에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일상적인 주말 오전. 저녁 6시 20분 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 수빈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산악구조대 대장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서 강사님, 죄송한데 지금 출동 가능하세요? 대장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서정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설악산 실종신고 들어왔습니다. 20대 여성 3명. 오전 10시쯤 대청봉 코스로 신고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대요. 가족들이 연락 안 된다고 난리고. 서정은 순간 오전에 본 그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바람막이, 카메라 2대, 신고함 앞에 서 있던 모습.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요? 서정은 빠르게 말했습니다. 소공원 주차장에서 봤다고, 3명이 사진 찍고 신고하는 걸 스쳐 지나갔다고. 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더 급한데요. 강사님 기억나는 거 있으면 현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서정은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배낭을 챙겼습니다. 헤드랜턴, 여분 배터리, 응급키트.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또 야간 수색이야? 응. 실종자 3명. 조심해. 서정은 수빈이 방문을 열었어요. 딸은 이어폰을 끼고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어깨를 톡 치자 수빈이 이어폰을 빼고 올려다 봤죠. 엄마 또 나가? 응. 밤 안에 들어올게. 맨날 그러고 새벽에 오잖아. 서정은 말없이 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빈이는 다시 이어폰을 꽂았어요. 서정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이미 수십 번 반복됐으니까요. 밤 7시 10분 서정은 소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구조대원 5명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 2대도 와 있었고 실종자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입구 쪽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대장이 서정을 보더니 바로 물었어요. 오전에 뭘 봤어요? 3명이요. 한 명은 빨간 바람막이 입었고 한 명은 필름 카메라 들고 있었습니다. 신고함 앞에서 뭔가 적고 있었어요. 시간은 9시 40분쯤이요. 제가 답사 시작하기 직전이었으니까.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신고서를 펼쳐 보이더군요. 맞네요. 9시 52분에 신고했습니다. 대청봉 코스로 올라간다고 적혀 있어요. 서정은 신고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름이 3개 적혀 있었죠. 이지연, 박세봄, 장나라. 연락처와 비상연락처도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관리소 CCTV 확인해 봤는데요. 이 3사람이 천불동 계곡 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게 보여요. 10시 5분경입니다. 대청봉 코스가 아니고요? 네. 신고는 대청봉으로 했는데 실제론 천불동으로 갔어요. 서정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초보 등산객들이 가끔 코스를 바꾸긴 하지만 신고 내용과 다르게 가는 건 위험한 행동이었죠. 천불동이면 왕복 5시간인데 지금 7시가 넘었으면 벌써 내려왔어야죠. 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핸드폰도 전부 꺼져 있고 가족들 말로는 3명 다 등산 경험이 거의 없대요. 서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험 없는 초보가 코스를 바꿔서 들어갔다가 길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바로 들어가야겠네요. 네. 서강사님은 천불동 계곡 쪽 아시죠? 오늘 오전에 답사했습니다. 그럼 1팀 맡아주세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배낭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헤드랜턴을 켜고 지도를 펼쳤어요. 천불동 계곡은 골이 깊고 샛길이 많았습니다. 해지고 나면 길 찾기가 2배로 어려워지죠. 구조대는 3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서정팀은 천불동 계곡 주 루트, 2팀은 비선대 방향, 3팀은 울산 바위 쪽. 각자 무전기를 점검하고 출발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7시 40분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 불빛만이 바위와 나무를 비췄어요. 서정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외치는 소리, 호각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죠. 이지연 씨, 박세봄 씨, 장나라 씨.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계곡물 소리만 들렸어요. 서정은 걸으면서 오전에 본 3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던 모습, 신고함 앞에 성실하게 서 있던 뒷모습. 평범한 주말 등산을 즐기러 온 젊은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었으니까요. 오전에 그 사람들을 봤던 사람도 자신이었고 내가 봤는데. 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오전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면, 혹시 말이라도 걸었다면. 하지만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등산객일 뿐이었죠. 밤 10시 서정팀은 천불동 계곡 중간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2팀과 3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장 목소리가 들렸죠. 1차 수색 종료합니다. 내일 오전 6시 재집결. 서정은 헤드랜턴을 끄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봐. 주차장으로 돌아오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서정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대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남성이 여성을 부축했습니다. 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차에 타고 시동을 걸면서 서정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등산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정은 소공원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당직자에게 부탁해서 오늘 아침 영상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 52분, 세 사람이 신고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 큰 여성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두 명은 배낭을 정리하고 있었죠. 10시 5분, 세 사람은 천불동 계곡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정은 영상을 멈추고 주차장 쪽 CCTV로 화면을 바꿨어요. 주차된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눈에 들어왔죠. 검정색 세단이었어요. 썬팅이 진하게 된 차.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1시 27분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잠깐만요. 서정은 당직자에게 말하고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오후 2시 10분 똑같은 번호판의 검정 세단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 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당직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놓고 갔나 보죠. 서정은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검정 세단은 주차장 구석진 곳에 잠깐 섰다가 2시 30분경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운전자 얼굴은 썬팅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서정은 USB를 건네며 생각했습니다. 1시 27분에 나간 차가 2시 10분에 다시 들어온다. 40분 정도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온 거죠. 이유가 뭘까? 혹시 실종자들과 관련이 있을까? 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설악산 주차장은 차량 회전이 빠르니까요.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새벽 1시 40분 서정은 집에 도착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복도에만 작은 센서 등이 켜졌죠. 수빈이 방문 앞을 지나치는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정은 문을 살짝 열었어요. 수빈이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문제집 위에 볼펜을 쥔 채로. 서정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딸을 침대로 옮겼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뒤척이며 물었어요. 못 찾았어? 응. 내일 다시 들어가. 조심해. 서정은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빨간 바람막이, 필름 카메라, 신고함 앞에 세 사람. 그리고 검정 세단의 이상한 움직임. 무언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프레임 밖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서정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해. 오전에 스쳐 지나간 그 빈자리를 이제는 끝까지 채워야 했습니다. 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정은 천불동 계곡 중턱에 서 있었습니다. 엿새가 흘렀어요. 구조대는 매일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 헬기도 세 차례 띄웠고 민간 자원봉사자들까지 합류했죠. 하지만 세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설악산 20대 여성 3명 실종, 단풍 등산 나섰다 증발. 기사마다 세 사람의 얼굴 사진이 실렸죠.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 서정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오전 9시 40분 주차장에서 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강사님, 이쪽입니다. 아래쪽에서 대원 한 명이 소리쳤어요. 서정은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계곡에서 약간 벗어난 바위 틈에 대원 둘이 쪼그려 앉아 있었죠. 배낭이요. 대원이 가리킨 곳에 회색 배낭이 있었습니다. 반쯤 젖어 있었고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서정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배낭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 먼저 부르세요. 네. 서정은 배낭을 펼쳐놓고 살폈어요. 지퍼를 열자 물에 젖은 옷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분 티셔츠, 양말,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인 지갑 하나.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이 있었죠. 이지연, 1989년생. 서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신고서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어요. 빨간 바람막이를 입었던 신고함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그 여성. 지연 씨 거네요. 옆에 있던 대원이 말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배낭을 더 뒤졌어요. 물병, 초콜릿바 2개, 작은 구급함. 그리고 배낭 밑바닥에서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서정은 카메라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후지필름 제품, 검정색 바디에 렌즈캡이 씌워져 있었죠.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물에 젖었거나. 이거 라라 씨 카메라 아닌가요? 대원이 물었어요. 서정도 기억났습니다. 실종 신고 직후 가족들이 제공한 정보에 장나라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녔다고 했었죠. 맞아요. 근데 왜 지연 씨 배낭에? 서정은 카메라 뒷면을 열었습니다. 배터리 칸을 확인하니 배터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SD카드 슬롯은 비어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없네. 빠진 건가요? 아니면 누가 뺀 거죠? 서정은 카메라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구석구석을 다시 확인했어요. 주머니마다 손을 넣어보고 안감까지 뒤졌습니다. 밑바닥 쪽 작은 주머니에서 로프 한 조각이 나왔어요. 보조 로프였습니다. 길이는 1m 정도. 등산용 보조 로프 맞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로프 한쪽 끝에 매듭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정은 로프를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매듭이 풀린 자국이었습니다. 섬유가 눌린 흔적이 뚜렷했죠. 그런데 이 매듭 형태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거 뭔 매듭이에요? 대원이 물었습니다. 서정은 로프를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등산용 매듭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팔자 매듭, 이중고리 매듭, 클로브 히치. 서정은 모든 매듭법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거 등산 매듭이 아닌데. 그럼 뭔데요? 누군가 억지로 묶었다가 급하게 푼 것 같습니다. 서정은 매듭 흔적을 손가락으로 훑쳤어요. 섬유가 비틀린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매듭법으로 묶으면 섬유결이 일정하게 눌리죠. 그런데 이건 여러 방향으로 휘어졌어요. 누군가 로프를 가지고 서툴게 뭔가를 묶으려 했고 나중에 급하게 풀어낸 겁니다. 증거품으로 넘기겠습니다. 서정은 로프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배낭과 내용물은 모두 압수됐습니다. 오후 2시 서정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경찰 조사팀이 모여 있었어요. 지연의 어머니가 배낭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죠. 지연이 거 맞아요. 제가 사준 배낭이에요. 경찰은 배낭 안물품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조사했죠. 기술팀에서 카메라를 분해해 확인했지만 SD카드는 정말 없었어요. 메모리 카드는 어디 갔을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빠졌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일부러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요? 사진에 뭔가 찍혔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정에게 물었죠. 로프는 어떻게 보세요? 매듭 자국이 이상합니다. 등산인이 묶은 게 아니에요. 서정은 로프 사진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섬유 눌림 방향, 비틀림 각도. 형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그럼 누가 묶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묶었다가 급하게 푼 건 확실해요. 회의실에 실종자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연 어머니, 세봄 아버지, 라라 언니.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경찰은 발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배낭 위치가 어디였어요? 세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지도를 펼쳤어요. 천불동 계곡에서 약 200m 벗어난 지점입니다. 주 등산로에서 꽤 떨어져 있어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갖다 놨거나. 라라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메라는요? 라라가 들고 다니던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배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아직 못 찾았어요. 라라는 필름 카메라를 더 아꼈는데 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필름 카메라. 오전 주차장에서 목에 걸고 있던 그 카메라. 회의가 끝나고 서정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형사에게 다가갔어요. 통신 기록은 확인했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죠.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뭐가요? 형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보여줬어요. 장나라 핸드폰이요. 오후 1시 35분에 인제 쪽 기지국에 마지막 접속했어요. 그런데 2시 18분에 다시 설악산 인근 기지국에 잡혔어요. 서정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인제에서 설악으로 돌아왔다고요? 네. 짧게 접속했다가 끊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시 35분 인제, 2시 18분 설악. 43분 사이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CCTV 속 검정 세단. 형사님, CCTV 영상 봤어요? 무슨 영상요? 실종 당일 주차장 CCTV요. 이상한 차량이 있었어요. 서정은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죠. 검정 세단이 1시 27분에 나가고 2시 10분에 돌아오는 장면. 이거 시간이 겹치는데요. 네. 라라 씨 폰 위치가 바뀐 시간이랑요. 형사는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차량 추적해 봐야겠네요. 번호판 확인 가능해요? 썬팅이 짙어서 운전자는 안 보이는데 번호판은 보입니다. 서정은 안도했어요. 뭔가 실마리가 잡힌 느낌이었죠. 저녁 7시 서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빈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설악산 실종 사건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엄마, 이거 엄마가 찾는 사람들이야? 응. 못 찾았어? 배낭은 찾았어. 사람은 아직. 수빈이는 화면을 보다가 말했어요. 무섭다. 산에서 길 잃으면 어떡해. 서정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 신고하고 지도 보고 표지판 따라가는 거야. 엄마는 안 무서워? 무섭지. 근데 그래서 더 찾아야 하는 거야. 수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채널을 돌렸어요. 서정은 말없이 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 11시 서정은 서재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배낭이 발견된 위치에 빨간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주 등산로에서 그 지점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200m 벗어난 거리.
길을 잃고 헤매다 떨어뜨렸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걸까요? 서정은 로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매듭 흔적, 섬유가 비틀린 방향. 이건 분명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SD카드. 왜 카드만 없을까요? 서정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 카메라에 뭔가 찍혔다. 2. 누군가 카드를 뺐다. 3. 로프로 뭔가를 묶었다. 세 가지 사실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사였습니다. 서 강사님, 차량 번호 추적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렌터카예요. 강릉에서 빌린 차량인데 차주는 서울 사람이고 이름이요?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차가 실종 당일 오후 3시에 속초 톨게이트 통과했어요. 설악에서 빠져나간 거죠. 서정은 손에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2시 10분에 주차장 들어왔다가 3시에 속초로 나갔다는 거네요. 네. 50분 동안 뭘 했을까요?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이 차가 뭔가 관련 있다. 계속 추적해 주세요. 네.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정은 지도를 다시 봤어요. 주차장, 천불동 계곡, 배낭 발견 지점, 그리고 검정 세단의 움직임. 모든 게 이시전후로 모였습니다. 서정은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지연 새봄라라. 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배낭을 찾았으니 다음은 사람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2011년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정은 설악산 외곽 농로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수색 범위는 계속 넓어졌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슬슬 관심을 거두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 수도 줄어들었죠. 실종자 가족들만 여전히 매일 산 아래서 기다렸어요. 서정은 오늘 혼자 움직였습니다. 공식 수색은 축소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배낭이 발견된 지점에서 반경 500m를 돌며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농로는 등산로에서 1k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량 통행도 드물고 사람도 거의 없었죠. 서정은 낙엽을 헤치며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정은 쪼그려 앉았어요. 낙엽 사이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털어내니 SD카드였죠.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서정은 장갑을 끼고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샌디스크 16기가.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L, R 2011 나라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서정은 즉시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SD카드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배낭 발견 지점에서 남쪽으로 800m쯤 농로변이요. 지금 바로 갑니다. 1시간 뒤 형사가 도착했어요. 경찰 감식팀도 함께 왔습니다. 카드는 즉시 증거봉투에 담겼고 발견 지점은 사진으로 기록됐죠. 복원 가능할까요? 서정이 물었습니다. 감식팀 직원이 카드를 살피더니 말했어요. 외관은 멀쩡한데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다음 날 오후 서정은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감식팀이 복원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실종자 가족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감식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띄웠어요. 총 47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중 11장만 복원 가능했어요. 나머지는요? 파일이 손상됐습니다. 복구가 안 돼요.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소공원 주차장이었어요. 세 사람이 활짝 웃으며 찍은 셀카.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죠. 10월 16일 오전 9시 58분.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등산로 풍경이었습니다. 단풍, 계곡, 바위. 평범한 등산 사진들이었죠. 일곱 번째 사진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낯선 남성 둘이 나타났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들. 한 명은 검은 점퍼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회색 후드를 입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누구죠? 지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타임스탬프는 오후 2시 31분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진. 같은 남성 둘인데 뭔가 언쟁하는 것 같았어요. 검은 점퍼 남성이 손을 들고 있었고 회색 후드 남성이 뒤로 물러서 있었죠. 2시 33분. 아홉 번째 사진은 흔들렸어요. 초점이 맞지 않고 화면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점퍼 남성의 팔이 뻗어나온 게 보였죠. 2시 36분. 열 번째 사진은 거의 판독이 안 됐어요. 화면 전체가 흔들리고 흐릿했습니다. 땅바닥이 대부분이었고 프레임 하단에 등산화 앞코가 살짝 걸쳤어요. 2시 38분. 11번째 사진.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역시 흔들렸지만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바위 표면과 나뭇가지, 그리고 프레임 구석에 검은 청 같은 게 걸쳐져 있었죠. 2시 40분.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정은 손을 들었습니다. 사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감식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슬라이드를 되돌렸어요. 서정은 일곱 번째 사진부터 천천히 봤습니다. 2시 31분, 33분, 36분, 38분, 40분. 사진 간격이 불규칙해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2분, 3분, 2분, 2분. 처음 6장은 5분에서 10분 간격이었는데 이 5장은 훨씬 짧죠. 형사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급박했다는 겁니다. 라라 씨가 연사로 찍었어요. 뭔가 위험한 상황이었고 증거를 남기려 했던 거죠. 서정은 10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등산화가 프레임에 걸쳤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등산화 각도요. 이건 라라 씨가 찍은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땅에 떨어졌거나 누군가 들고 찍은 겁니다. 감식팀장이 사진을 확대했어요. 등산화 앞코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등산화. 밑창 패턴이 보였죠. 서정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등산화 브랜드 확인 가능할까요? 패턴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라라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라라가 이 사람들한테 당한 건가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남성들이 실종과 관련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찾아야죠. 얼굴도 다 나왔는데. 물론입니다. 신원 파악 중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서정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사진 속 등산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정은 등산용품점에 들렀어요. 등산화 코너로 가서 진열된 신발들을 살폈습니다. 검은색 등산화, 밑창 패턴. 찾는 게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정은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밑창 패턴 아세요? 직원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 제품 같은데요. 한 3년 전 모델이요. 확실해요? 패턴이 특이해서요.
지금은 단종됐어요. 서정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등산화 K2 구형 모델. 신원 특정 단서될 수 있음. 밤 10시 서정은 서재에서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2시 31분. 남성 둘 등장. 2시 33분. 언쟁. 2시 36분. 몸싸움 시작. 2시 38분. 카메라 탈취. 2시 40분. 마지막 셔터. 9분이었습니다. 2시 31분부터 40분까지 9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서정은 다시 마지막 사진을 봤어요. 바위, 나뭇가지, 검은 천. 확대해서 보니 검은 천이 점퍼 자락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뺏긴 뒤에도 셔터가 눌렸다. 서정은 중얼거렸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라라가 의도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SD카드 발견 위치. 녹로변 낙엽 속. 카드를 따로 뺐다. 서정은 벌떡 일어났어요. 라라가 카메라를 뺏기기 직전 재빨리 SD카드를 빼서 숨긴 겁니다. 그리고 빈 카메라만 넘긴 거죠. 하지만 남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카메라만 가져갔고 나중에 메모리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SD카드를 찾았고 농로에 버렸다. 서정은 지도를 펼쳤어요. 배낭 발견 지점에서 SD카드 발견 지점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직선거리 800m. 농로는 차량이 다닐 수 있었죠. 검정 세단.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2시 31분 남성들이 세 사람을 만남. 2시 40분 카메라 탈취. 그 직후 차량으로 이동. 농로를 통해 주차장으로. SD카드는 도중에 버림. 서정은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고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서정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라라 씨가 카드를 일부러 뺀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정은 빠르게 설명했어요. 연사 패턴, 카메라 탈취, SD카드 위치. 형사는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농로까지 끌려간 거네요. 네. 차량으로요. 검정 세단. 맞아요. 2시 10분에 주차장 들어왔고 세 사람을 태우고 농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2시 30분에 빠져나간 겁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지금 세 사람은?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농로에서 차량에 탔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죠. 차량 추적 결과 나왔어요? 네. 렌터카 차주 신원 확인했습니다. 장도혁, 38세. 서울 거주. 그런데요? 정가가 있어요. 사금융 관련 폭행죄. 서정은 숨을 멈췄어요. 사금융? 네. 이른바 담비파 조직 말단이었어요. 5년 전에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서정은 벽에 붙인 사진을 다시 봤어요. 검은 점퍼 남성, 회색 후드 남성. 사금융 조직원. 실종자들이 빚이 있었나요? 확인 중입니다.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서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금융 조직, 빚독촉, 폭행? 그럼 세 사람은? 문득 배낭 속 로프가 떠올랐어요. 억지로 묶었다가 급하게 푼 흔적. 혹시 세 사람을 묶었던 거 아닐까요? 서정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11번째 사진, 바위와 검은 천. 확대하고 또 확대했어요. 바위 표면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었죠. 서정은 프린터로 사진을 최대 크기로 출력했어요. 그리고 확대경을 가져와 자국을 봤습니다. 세 개의 선, 평행하게 그어진 세 줄. 서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손톱 자국이었어요. 누군가 바위를 긁은 흔적. 지연 씨. 서정은 중얼거렸어요. 지연이 마지막 순간 남긴 흔적일까요? 새벽 1시 서정은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지도, 메모지가 사방에 널려 있었죠. 9분. 2시 31분부터 40분까지. 그 9분 동안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정은 눈을 감았어요. 라라가 필사적으로 셔터를 누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카드를 빼서 숨기는 모습, 지연이 바위를 긁는 모습, 그들은 끝까지 흔적을 남기려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서정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찾을게요. 연사로 남긴 9분의 기록. 그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서정은 그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창밖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은 프린트된 사진들을 파일에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다음 단서는 차량입니다. 장도역과 검정 세단. 그리고 세 사람이 끌려간 그곳. 서정은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긴 하루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정은 강릉 렌터카 영업소에 서 있었습니다. 형사와 함께였어요. 영업소 직원이 대여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0월 16일 오전 8시에 대여했고 당일 오후 6시에 반납했어요. 차량 상태는 어땠나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주행거리도 정상 범위였고요. 형사가 물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은요? 저희는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에요. 비용 문제로. 서정은 아쉬웠지만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죠. 아, 근데 차량 외관에 긁힌 자국이 좀 있었어요. 썬팅 필름이 일부 벗겨졌고. 어디가요? 조수석 쪽 문짝이요. 대여자한테 배상 청구했습니다. 서정은 형사를 봤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벗겨진 필름 조각 남아있나요? 폐기했을 텐데.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창고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요. 아직 안 버렸네요. 봉투 안에 검은 썬팅 필름 조각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게 손바닥만 했죠. 형사가 증거 봉투에 담으며 말했어요. 이것도 분석해야겠네요. 영업소를 나와 서정은 주차장에서 차에 탔습니다. 형사가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뭘 찾고 계세요? 패턴이요. 썬팅 필름이 벗겨진 패턴. 그게 왜 중요한데요? 서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라라의 필름 카메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1번째 사진, 바위와 검은 천. 이 사진 속 검은 천이 차량 내부일 수도 있어요. 만약 필름 패턴이 일치한다면 동일 차량 증명이 되는 거네요. 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서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서정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빈이는 아직 학교였고 남편은 회사였습니다. 서정은 서재로 들어가 책장을 뒤졌어요. 2년 전 강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초보 등산객 안전교육 교재. 서정이 직접 만든 자료였죠.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어요. 위기 상황 대처법 챕터. 서정은 자신이 쓴 문장을 읽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주 등산로로 돌아가되 불가능하다면 둘레길이나 샛길로 빠져 신호를 남기세요. 배낭, 옷가지, 반사판 등 눈에 띄는 물건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면 구조대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서정은 문장 아래 그림도 그려놨었어요. 샛길에 배낭을 놓고 천 조각을 나뭇가지에 매는 그림. 이걸 빵부스러기 루트라고 이름 붙였었죠. 지연이. 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연. 신고서를 작성하던
빨간 바람막이를 입었던 그 여성. 혹시 이 수업을 들었을까요? 서정은 지난 2년간 수강생 명단을 찾았어요. 파일을 뒤지다 2010년 봄 강좌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쭉 내려가다 이름이 보였죠. 이지연.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었구나. 서정은 명단을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서정인데요. 이지연 씨가 제 수업 들었어요. 무슨 수업이요? 안전교육이요. 2010년 봄에 위기 상황 대처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요? 서정은 교재 내용을 설명했어요. 빵부스러기 루트, 신호 남기기. 형사는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배낭도. 네. 일부러 놓고 간 겁니다. 지연 씨가 구조대가 찾을 수 있게. 그럼 다른 흔적도 있을 수 있겠네요. 확실해요. 지연 씨는 계획적으로 루트를 만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서정은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배낭 발견 지점, SD카드 발견 지점. 두 지점을 선으로 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농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산 외곽을 돌아 인제 방향으로. 인제. 서정은 통신 기록을 떠올렸어요. 라라 핸드폰이 오후 1시 35분 인제 기지국에 접속했었죠. 차량이 인제 쪽으로 갔다. 서정은 지도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농로를 따라 인제까지. 거리는 약 15km. 차로 20분이면 충분했죠. 거기서 뭘 했을까? 서정은 농로변 마을들을 체크했어요. 작은 마을 셋, 폐가 몇 채, 창고 2개. 외진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서정은 형사와 함께 인제로 향했습니다. 농로를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좌우로 숲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정말 외지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10km쯤 왔을 때 왼쪽에 폐가가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서정이 말했어요. 형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서정은 내려서 폐가 쪽으로 걸어갔죠. 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지붕은 반쯤 꺼졌고 벽에 덩굴이 뒤덮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서정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깨진 기와 녹슨 철근, 썩은 나무판. 그리고 구석에서 뭔가 파란 게 보였습니다. 천 조각이었어요. 서정은 쪼그려 앉아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티셔츠 자락. 파란색의 하얀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형사님. 형사가 달려왔어요. 서정이 천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의류 조각이에요. 실종자 거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색이 아직 선명하니까. 형사는 장갑을 끼고 천 조각을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폐가 내부를 조사했어요. 폐가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서정이 헤드랜턴을 켜고 들어갔죠. 바닥에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여기요.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구석에서 밧줄 조각을 발견한 겁니다. 서정이 다가가 살폈어요. 등산용 로프가 아니었습니다. 흔한 포장용 노란 밧줄이었죠. 이것도 가져가야겠네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더 살폈어요. 벽 쪽으로 가다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흙바닥에 찍힌 여러 발자국. 신발 크기가 다양했어요. 여기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언제쯤이요? 비가 온 게 일주일 전이니까. 그 이후에 찍힌 거예요. 형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정은 발자국 패턴을 유심히 봤어요. 큰 신발 2켤레, 작은 신발 3켤레. 작은 신발들은 디딤이 불규칙했습니다. 끌려온 것처럼. 세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폐가를 나와 주변을 돌았습니다. 뒤쪽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어요. 서정이 그쪽으로 가려는데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기 뭐 있어요? 나무 사이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천. 서정은 뛰어갔어요. 나뭇가지에 걸린 빨간 천 조각. 바람막이 자락이었습니다. 지연 씨 바람막이.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만졌어요. 오전 주차장에서 봤던 그 빨간 바람막이. 지연이 입고 있던 옷. 형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도적으로 걸어놓은 거네요. 눈에 띄게. 네. 빵부스럭이에요. 지연 씨가 남긴 신호. 서정은 나무에서 천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증거 봉투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여기까지 왔다. 폐가에 있었고 빠져나와 이 나무에 표시를 남겼다. 더 가봐야 해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둘은 숲길을 따라 걸었어요. 50m쯤 갔을 때 또 흔적이 나왔습니다. 바위에 긁힌 자국, 세 줄의 평행선, 사진 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이것도 지연 씨가. 서정은 무릎을 꿇고 자국을 만졌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흔적.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형사가 사진을 찍고 말했어요. 계속 신호를 남기고 있었네요. 네. 끝까지. 서정은 일어나 더 걸었습니다. 100m, 200m. 숲은 점점 깊어졌고 길은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계곡이었어요. 물은 거의 없었고 바위만 깔려 있었습니다. 서정은 계곡으로 내려갔죠. 바위 사이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서정은 다가가 집어들었습니다. 필름 카메라였어요. 빈티지 올림푸스 모델. 목걸이용 스트랩이 끊어져 있었죠. 라라씨 카메라. 서정은 카메라를 들고 떨었습니다. 라라가 목에 걸고 다니던 그 필름 카메라. 여기 있었어요. 형사가 내려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필름 있나요? 서정은 뒷면을 열어봤어요. 필름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감기가 안 돼 있었죠. 필름은 있는데 현상해봐야 알겠어요. 바로 맡기죠. 서정은 카메라 바닥을 살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카메라 밑면에 검은 필름 조각이 붙어 있었거든요. 썬팅 필름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형사가 확대경으로 봤어요. 썬팅 필름이네요. 렌터카 필름이랑 대조해봐야 해요. 당연하죠. 서정은 카메라를 증거 봉투에 넣으며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계곡 상류 쪽으로 발자국이 이어졌어요. 희미하지만 보였습니다.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더 가볼까요? 네. 둘은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300m쯤 갔을 때 길이 끊겼어요. 절벽이었습니다. 더는 못 가겠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정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0m 아래 바위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떨어진 건 아니겠죠? 수색해 봐야죠. 형사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1시간 뒤 구조대가 도착했고 절벽 아래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정은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은 어디 간 걸까요? 저녁 6시 서정과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수거한 증거물들을 정리했습니다. 천 조각, 밧줄, 빨간 천, 카메라. 감식팀이 썬팅 필름을 분석했어요. 카메라에 붙은 필름과 렌터카 필름을 현미경으로 비교했습니다. 일치해요. 감식팀장이 말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동일 차량 필름이에요. 서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증명됐습니다. 라라의 카메라가 검정 세단 안에 있었다는 것. 필름 현상 결과는 이틀 뒤 나왔어요.
36장 중 31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등산 풍경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2장이 달랐어요. 어두운 공간, 천장과 벽, 그리고 프레임 구석의 사람 실루엣. 어디죠? 서정이 물었습니다. 감식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알 수 없어요. 창고나 폐가 같은데. 서정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벽 질감, 바닥 패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폐가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어제 갔던 그 폐가 안쪽이에요. 형사가 사진을 비교했어요. 폐가에서 찍은 사진과 필름 사진. 벽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맞네요. 서정은 마지막 사진을 봤어요. 실루엣. 누구일까요? 프레임 끝에 손이 보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거. 서정은 확대했습니다. 엄지가 가리킨 방향. 사진 밖을 향하고 있었죠. 둘레길 표식? 서정은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가르친 신호법. 엄지로 방향을 알리는 것. 지연이 수업 때 열심히 메모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 씨가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방향이요? 서정은 사진 각도를 계산했어요. 폐가 안에서 찍었다면 엄지가 가리킨 곳은 계곡 상류요. 절벽 위? 그 너머요. 더 가면 뭐가 있죠? 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계곡 상류, 절벽 너머. 지도를 따라가니 작은 표시가 있었어요. 폐광이 있네요. 옛날 철광산. 서정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기에요. 확실해요? 지연 씨가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날 새벽 수색대가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서정도 함께였어요. 절벽을 우회해서 이 시간을 걸었습니다. 폐광 입구가 나타났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형사가 앞장섰어요. 헤드랜턴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정이 뒤따랐죠. 갱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물이 고여 있었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50m쯤 들어갔을 때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밧줄 조각, 찢어진 천, 빈 물병, 사람이 있었던 흔적들. 여기 있었어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구조대가 갱도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3시간 동안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실종자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정은 갱도 입구에 주저앉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흔적이 여기로 이어졌는데, 어디 간 거죠? 서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연이 남긴 신호들, 배낭, 천조각, 손톱 자국, 엄지 표시, 모두 여기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끝은 없었습니다. 서정은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연아. 서정은 중얼거렸어요. 빨간 바람막이를 입고 신고함 앞에 서 있던 그 모습. 열심히 메모하던 수업 시간. 너는 끝까지 했어. 최선을 다했어. 서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남긴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서정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길. 지연이 만든 빵부스러기 루트. 그 끝에 반드시 답이 있을 거예요.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정은 서울중앙지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2011년 겨울, 수색은 공식 종료됐습니다. 3사람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실종으로 처리됐고 가족들은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언론도 관심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형사와 함께 장도역을 추적했습니다. 렌터카 기록,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조금씩 조금씩 증거를 모았죠. 사진 속 두 남성 신원도 특정했어요. 담비파 조직원 김철수와 박민호. 모두 장도역과 연결된 인물들이었습니다. 2014년 봄 담비파 조직이 다른 사건으로 무너졌어요. 불법 사금융 운영, 폭행, 감금. 조직원들이 줄줄이 검거됐죠. 장도역도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오늘 담비파 말단 조직원 한 명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었어요. 서정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검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조사실에 서정과 형사가 앉았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조직원 이정훈이 진술했습니다. 2011년 10월 설악산 사건 관련해서요. 서정은 숨을 참았어요. 뭐라고 했나요? 검사가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10월 16일 장도역 지시로 김철수, 박민호와 함께 설악산에 갔다고 해요. 목적은 채무자 추심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누구죠? 박세봄이요. 사금융 대출 3천만 원이 연체됐대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봄. 회의 때 들었던 소문이 맞았습니다. 동호회 회비 유용이 아니라 빚 때문이었던 거죠. 이정훈 진술에 따르면 오후 2시쯤 천불동 계곡에서 새 여성을 만났대요. 세봄과 함께 있던 친구들이었죠. 그 다음은요? 차량 2대로 분산해서 이동했답니다. 한 대는 장도역이 몰았고 다른 한 대는 김철수가 몰았어요. 서정은 메모하며 물었어요. 어디로 갔나요? 인제 쪽 패가요. 거기서 세봄을 협박했대요. 돈 내놓으라고. 친구들은 인질로 잡았고요. 그리고요? 검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봄이 당장은 돈이 없다고 했대요. 그러자 장도역이 카메라를 뺏었답니다. 증거 남길까봐. SD카드를 찾았는데 없어서 나중에 농로에 버렸고요. 서정의 추론이 맞았습니다. 라라가 카드를 미리 빼놓은 거였어요. 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검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정우는 모른대요. 자기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고 그 이유는 장도역만 알 거라고. 장도역은요? 묵비권 행사 중입니다. 서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여기서 끊기는 겁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정훈 진술만으로는 부족한가요? 현장 정황과 맞아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살해나 사망을 입증할 물증이 없어요. 그럼 장도역은 감금,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할 순 있어요. 하지만 검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서정은 알았어요. 세 사람의 생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 회의를 마치고 서정은 복도에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름 햇살이 따가웠어요. 5년. 2011년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주차장에서 세 사람을 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서정은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배낭을 찾았고 SD카드를 찾았고 사진을 분석했고 차량을 추적했고 폐가를 발견했고 폐광까지 갔습니다. 지연이 남긴 모든 신호를 따라갔죠. 하지만 끝은 없었어요. 서정은 핸드폰을 꺼내 지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 서정이에요. 네, 강사님. 소식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밝혀내지 못해서.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강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뭘 했는지 알게 됐잖아요. 지연 씨는 정말 끝까지 싸웠어요. 알아요. 우리 딸이 그런 애예요. 포기 안 하는 아이. 서정은 목이 메었습니다. 계속 찾겠습니다. 반드시. 감사해요, 강사님. 전화를 끊고 서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형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서 강사님, 지연 씨가 남긴 마지막 사진. 엄지가 가리킨 방향. 아직 다 찾지 못했어요. 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봤던 그 사진. 폐가 안에서 찍힌 필름 사진. 엄지손가락이 프레임 밖을 가리키던 그 순간. 둘레길 표식이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신호. 알아요. 그래서 폐광까지 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더 있어요. 서정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5년 동안 기록한 모든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지도, 사진, 메모, 계산. 엄지각도를 다시 계산했어요. 폐광 방향이 맞긴 한데 정확히는 폐광 서쪽 500m 지점을 가리켜요. 거기 뭐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그쪽을 가리켰어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봐야겠네요. 2016년 7월 16일 토요일 새벽 6시 서정은 다시 설악산 인근에 있었습니다. 형사와 구조대원 둘이 함께였어요. 폐광에서 서쪽으로 500m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어요. 숲이 깊었고 길이 없었습니다. GPS만 보고 방향을 찾아갔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작은 움푹한 땅, 돌무더기로 둘러싸인 공간.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여기. 서정은 쪼그려 앉아 돌들을 살폈어요. 배열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쌓은 거였죠. 파볼까요?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30cm쯤 들어갔을 때 뭔가 나왔어요. 천조각이었습니다. 빨간 바람막이. 서정은 손을 떨며 천을 집어들었어요. 지연이 입었던 옷. 폐가 뒤 나무에 걸렸던 그 천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더 팠습니다. 흙 속에서 물건들이 나왔어요. 배낭 조각, 신발, 핸드폰 케이스. 모두 부서지고 훼손된 상태였죠.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건가요? 형사가 물었어요.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증거인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도혁이 물건들을 여기 묻은 거예요. 흔적을 없애려고. 서정은 핸드폰 케이스를 봤어요. 라라 것이었습니다. 뒷면에 스티커 흔적이 남아 있었죠. 세 사람의 물건을 모아서 묻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따로 옮긴 거예요. 어디로요? 서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숲, 산, 계곡.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모르겠어요. 서정은 주저앉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연의 신호를 끝까지 따라왔는데. 형사가 서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장도혁을 압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서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세보마, 라라야. 서정은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너희가 남긴 흔적들. 배낭, 사진, 매듭, 천조각, 손톱 자국, 엄지 표시. 모두 찾았어. 너희는 끝까지 싸웠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포기하지 않았어. 2016년 9월 장도혁은 감금, 협박, 폭행,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철수와 박민호도 각각 8년을 받았죠. 하지만 세 사람의 생사는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재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지연 어머니는 서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강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지연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게 됐어요. 끝까지 싸웠다는 것도 그걸 밝혀주셨잖아요.
서정은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오전에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아니에요. 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지연 씨를 못 찾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강사님이 지연이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서정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어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정은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14년이 흘렀어요. 서정은 여전히 안전교육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은 바뀌었죠. 첫 문장부터 달라졌어요. 등산로에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서정은 칠판에 적었습니다. 첫째, 정해진주 등산로. 둘째, 비상시 우회로. 셋째, 둘레길과 샛길. 수강생들이 메모했어요. 서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4번째 길입니다. 4번째요? 한 수강생이 물었어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길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흔적을 남기기 위해, 구조받기 위해 만드는 길. 서정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배낭이 나뭇가지에 걸린 사진, 천조각이 바위에 놓인 사진, 손톱으로 긁은 자국 사진, 2011년 설악산에서 실종된 3분이 남긴 신호들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길을 잃었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구조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서정은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둘레길 표식이에요. 엄지로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하죠. 이런 신호법을 꼭 기억하세요. 수강생들이 따라서 엄지를 들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여성이었어요. 강사님, 그분들은 결국 못 찾았나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사는 여전히 미상이에요. 슬프네요. 하지만요. 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용기도 지혜도. 그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강사님은 계속 찾으실 건가요? 서정은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언젠가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어도. 저녁 6시 서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빈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딸. 엄마 왔어? 응. 강의 잘 끝났어. 오늘도 그 이야기 했어? 응. 수빈이는 책을 덮고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왜 엄마가 그렇게 집착했는지. 14년 동안. 서정은 딸 옆에 앉았어요. 집착이 아니었어. 책임이었지. 알아. 엄마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본 거잖아. 서정은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수빈이가 미소 지었어요. 그 3사람이 엄마한테는 통계가 아니었던 거지. 오전 9시 40분에 봤던 살아있던 사람들. 그래. 그래서 끝까지 간 거고. 서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이 이해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될래. 응? 사람을 보는 사람. 숫자나 사건이 아니라. 서정은 딸을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 11시 서정은 서재에 앉았어요. 벽에 여전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4년 전 그대로. 서정은 마지막 필름 사진을 봤어요. 폐가 안에서 찍힌, 엄지가 프레임 밖을 가리킨 사진. 지연아. 서정은 중얼거렸어요.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길은 만드는 거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도착한다고. 서정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내 길을 끝까지 따라갔어. 비록 너를 찾진 못했지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증명했어.
창밖에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서정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죠. 2025년 10월 17일.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합니다. 이지연, 박세봄, 장나라. 세 분은 끝까지 싸웠고 네 번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진실을 밝혔습니다. 비록 결말은 미완이지만 여정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디선가 지연이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빨간 바람막이를 입고 카메라를 들고 신고함 앞에 서 있던 그 모습으로 잘 자, 지연아. 서정은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달빛이 쏟아졌어요. 길게 이어진 빛의 길. 서정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길은 늘 셋이었고 우리는 네 번째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